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대만 상공을 본인 집 드나들듯이 하고 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대만 아디즈 서남부를 향해 하루가 멀다고 공중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국경절 연휴에 나흘 연속 149대의 군용기를 대만 아디즈에 진입시키는 등 올해 들어 대만을 향해 450여 차례 출격했는데요. 하루에도 여러 번 출격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 공군기지를 염탐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군사력에 자신만만하고 있는 중국이 대만에게 격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만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워게임에서 중국군의 침공을 격퇴하면서 중국이 큰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빈과일보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워게임에서 대만군이 중국의 첫 공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며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만군이 워게임에서 중국군의 대규모 공격을 격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워게임에서 대만군은 중국 지상군 병력이 집결한 군 비행장과 항구를 타격하고 중국 동남부 연안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등 중국에 상당한 병력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군이 실제 훈련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미국도 공식적으로 대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중국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지킬 책무가 있다며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개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은 미국에게 이것은 내정 문제이며 언행을 신중히 하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아군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인데요. 그래서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이라도 붙잡아 보겠다는 심정입니다. 중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제 전투기와 전함, 탱크로 무장을 확대하도록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싸게 공급해 줄 테니 친하게 지내자고 회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과거 중국은 말레이시아에 소총과 레이더 등 여러 무기들의 판매를 추진했고 태국에도 중국산 탱크와 잠수함을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자며 무기를 팔아놓고 실제로는 이들 국가에 뒤통수를 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동남아 국가들이 최근 들고 일어섰습니다. 덕분에 한국산 무기가 수출이 대박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불어닥친 동남아 국가들의 반격은 바로 중국의 질 낮은 무기 때문입니다. 과거 말레이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캐리스급 연하함 4척을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이 캐리스급 함정을 취역시켰는데 성능에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났고 급기야 중국에서 들어온 부품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발견돼 함정 전체가 다 못 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실제로 전투함정의 주요 장비인 전자광학 센서, 대공 대수상 레이더, 함정 전자 시스템 전체가 중국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불량이었습니다. 도입한 함정 4척 모두 고칠 수가 없어 거의 쓰레기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중국의 군사기술 수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한국으로부터 호위함 2척을 도입한 필리핀은 림팩 훈련에 참가하거나 중국 불법 어선을 내쫓고 해상 경계에 집중하면서 무장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중국 함정을 도입한 말레이시아와 한국 함정을 도입한 필리핀에서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중국에게 사기당한 말레이시아는 또 한 번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 군용기 16대가 말레이시아 해상구역을 넘어들어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을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이 같은 사태에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중국 군용기들은 말레이시아 해상구역과 보르네오 섬, 코타키나발루의 비행 정보구역에 진입한 다음 근접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은 대만 상공에서 무력 시위하랴, 남중국해에서도 억지 주장하랴 굉장히 정신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이중적인 행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말레이시아는 결국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중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공군이 추진 중인 경전투기 사업에서 중국의 JF-17 전투기를 제외시켜버린 것인데요. 사실상 무기를 팔기 위해 앞에서는 웃는 척하다가 남중국해에서는 뒤통수를 치고 본인들을 위협하는 중국의 전투기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한국의 경공격기가 급부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수출이 확정됐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은
대당 570억 원의 프로그램 비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FA50과 중국의 JF17이 경쟁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에 도발하면서 FA50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 카이도 말레이시아 전투기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이는 말레이시아 통신장비 공급업체 캐말락 시스템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공급 입찰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카이가 FA50 Z 전투기를 제공하는데 현지 기업 캐말락과 제휴하기로 한 것인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이 전투기를 꾸준히 운용하기 위해 유지보수 비용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는 만큼 현지 기업과 제휴한 FA50이 이번 수주전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째 조용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중국이 중국답게 한국의 전투기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아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제20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제20 2인승 전투기가 허난성 지하루강에 추락했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하는 당시 모습은 영상으로 포착됐는데요. 사고 목격자들은 조종사 모두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투기가 추락한 곳이 중국 도심지 한복판이었다는 것인데요. 보통 조종사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 지역이 아닌 외부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인데 중국 조종사 2명은 책임감 없이 그냥 바로 탈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는 민간 지역으로 냅다 추락해버렸고 조종사들은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중국의 전투기는 성능도 성능인데 중국 조종사들의 무책임한 행태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런데 중국 전투기의 추락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중국 전투기가 중국 광시성 9일인 농촌 지역에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민가 지역은 불길에 휩싸여 검은 연기가 치솟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대만은 중국 전투기가 대만과의 중간선을 넘었다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격추시켰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가짜뉴스라며 사고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습니다. 항공력의 열쇠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투기, 항공력 열쇠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훈련 도중 기체 문제로 추락한 사례나 엔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최첨단이라고 주장하는 전투기가 팔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요. 틈만 나면 추락하는 중국 전투기는 앞으로도 팔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과시하는 최첨단 전투기들은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비인기 상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최근 20년간 중국은 72억 달러의 전투기를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전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5.2%로 과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중국 전투기는 철저하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차세대 스텔스기로서 항모 함재기로 알려진 FC-31이 첫 비행에 성공했지만 이 전투기나 자칭 F-35 대항마인 젠20이나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구매 소문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중국의 전투기 수출국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북한과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로 국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국가 모두 경제 사정이 어려워 낡은 전투기만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은 J-10을 파키스탄과 이란에 팔려고 계속 협상했었지만 아직까지 구매가 확정됐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낮은 경제력으로 J-10을 사기도 힘들기 때문에 중국 개량판인 JF-17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국가도 중국 전투기를 원하지 않지만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의 허접한 전투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집체인 첨단 전투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야기는 중국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자국산 짝퉁 전투기를 첨단 전투기라고 선전하는 중국이 언제까지 정신승리를 이어갈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